퍼가 through라고 했었고 possible까지 우리 정리했었던 거죠. 그럼 뒤에 perennial 보면 됩니까? 그럼 어디까지 했어요? perfidious까지 했어요? 오케이, 봅시다. FID 동그라미 치고요. 정리되어 있죠. 좀 진도를 나가볼게요. 여러분 보강할 시간도 없어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네요. perfidious 할 때 feed가 trust, 믿음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믿음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perfid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perfidious는 배반의. 그렇죠? confid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모든 걸 믿고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털어놓다. 믿고 털어놓는 게 confide.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뭘 또 강조하나 하면요. 어떤 단어가 하면은 봅시다. 그래서 confide가 모든 걸 털어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confide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첫 번째는요. 믿음이란 뜻에서 자기 자신을 믿는 신뢰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이 두 가지 의미를 써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자기만 믿고 남을 못 믿는다는 건 남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밀. 됐어요? FID가 믿음이고요. 그래서 FID, confidence는 자신감하고 비밀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데 요거의 형용사형이 confident예요. 자신 있는. 근데 비밀이 이 형용사형은 모양이 틀려요. confidential입니다. confidential. 됐어요? 그 다음에 부사가 될 때는 with confidence예요. with confidence. 이게 자신 있게. 부사가 될 때는 in confidence예요. 이게 뭐죠? 비밀이니까 은밀하게. 은밀하게. 그렇죠? 요 구조 알겠죠? 요 구조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요 모양하고 똑같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리면요. CF에서요. confid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다른 단어입니다. ANT죠. 이거는 모든 걸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confident. confident. 됐어요? 그럼 여기 일단은 confide, confident만 나와 있지만 나머지 단어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적어드린 구조 파악해서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나온 단어가 diffident. 자신감하고는 dis는 away. 거리가 먼 거에서 자신이 없는. fidelity. 충성. 충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high fidelity. 그러면 고충성, 고충실이에요. 어디로 봤죠? 컴포넌트 전축 같은 거 오디오 시스템 살 때 이렇게 줄여져 있죠. hi-fi. 원음에 매우 충실합니다. 이게 hi-fi 컴포넌트 시스템 할 때 hi-fi예요. 그렇죠? high fidelity. 넘어갑니다. permeate, 스며드는 거예요. meate가 스며드는 거라서 permeate가 스며들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까지 through, 스며드는 거죠. impermeable, 스며들지 않는, 베어들지 않는. 이렇게 스며들다는 뉘앙스긴 하지만 어디를 관통하다 뚫다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볼래요? 뭐 있어요? penetrate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penetrate 또는 구멍을 뚫는 perforate는 건데 여러분 잘 아는 건 pierce라는 단어. 이것도 어떤 걸 관통하다, penetrate라는 단어거든요. 또는 pierce,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죠. pierce. 여러분 pierce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피어싱 하는 거야, 막. 그렇죠? 피어싱 하신 분 있어요? 피어싱 좋아요? 뭐 저도 귀 정도 피어싱은 뭐 그렇죠? 괜찮아요. 예뻐 보여요. 남자들도 피어싱 많이 하죠, 요즘에. 그렇죠? 우리 반 학생들은 피어싱 하는 학생이 없네요. 그렇죠? 궁금해서 한번 해볼까 근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아플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저는 한번 피어싱 얘기 나오다가 귀? 그 코, 여자 정도 코도 뭐, 그쵸. 그냥 좋게 보면 좋겠죠. 예쁘게 볼 수 있죠. 코에 피어싱도 하죠. 여기 어디, 여기도 하죠. 막 눈썹, 막 여기도 링이 여기 걸죠. 막, 그쵸. 근데 좀 아플 것 같고, 뭐, 겁나는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눈썹까지도 가겠어요. 근데 입술? 입술, 더 심한 건 혀 가운데다가, 그건 제가 보기엔 납득이 안 가요.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왜 이뻐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쵸? 이 장신구가 왜 할까? 그래서 저는 한번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전인가 한번 그 수업 시간에 피어싱, 그거 왜 하니? 이쁘지 않은데 혓바닥 그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한 남학생이요. 교수님, 진짜, 예? 그랬더니, 한 사람들은 다 만족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혀에다가 피어싱을 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급수정했죠. 그쵸.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뒷말을 흐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본인은 만족을 한답니다. 피어스. 그 다음에, pernicious라는 단어에 보면은, nic, noc가 harm 또는 kill 이런 의미죠. 일단 harm. 보통 NIC보다는 NOC가 많이 써요. 나중에 여기다 하나 써면 NEC도 괜찮아요. NEC. 이것도 다 해로운 겁니다. 그럼 밑에 보면은 noxious. 이게 해로운 거예요. noxious도 마찬가지고요. innocuous가 뭡니까? 해롭지 않은 거죠. innoxious랑 똑같은 거죠. innocuous. 옛날에 필라델피아라는 영화에서 톰 행스가 뭡니까? 그렇죠? 에이즈 걸려가지고 변호사 만나서 덴젤 워싱턴한테 그렇죠? 에이즈 해롭지 않아요. 그래서 innocuous 이렇게 막 소리치는 장면이 있었죠. innocuous. 해롭지 않은 거라고요. 에이즈가 해롭나요? 여러분 에이즈가 해롭나요? 물론 여러분도 보통 통상적으로 에이즈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전염병은 아닙니다. 걸린 놈만 그렇죠? 끝장이죠. 에이즈라는 전염병은요. 전염병 중에서 4종이에요. 종을 나누는 건 뭐죠? 그렇죠?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passage of infection, 인펙션 경로가 그렇죠? 따라서 나눠집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요? 그 영화가 뭔가 하면 변호사가 에이즈 걸렸는데 그 에이즈 걸린 거 알고 다 주변에서 잘라버리고 해고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반에서 에이즈 환자가 같이 수업 듣고 있으면 여러분 수업 들을 것 같아요? 소문나면? 막 난리 나죠. 환불해주세요. 어떻게 학원에 에이즈 환자를 봤습니까?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에이즈 환자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건 없습니다. 물론 어느 학생은 말도 안 돼요. 무슨 에이즈 환자가 무슨 편입 준비를 물론 에이즈 환자가 편입 준비를 할 일은 없겠지만 에이즈에 관한 전염병에 관한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에이즈는 4종이에요. 에이즈의 가장 확실한 전염 경로는 뭐뿐이 없어요. blood transfusion. 뭐죠? 수혈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수업 듣는다고 피를 섞는 일이 있나요? 우연히 그의 상처가 내 상처랑 부딪히면서 피가 섞여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그렇죠? 에이즈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대구에 무슨 에이즈 환자 여성인가요? 남성인가요? 여자였었나요? 뭐 사회에 대한 보복심으로 못해요. 뭐 수십 명의 남자가 그 여자들하고 그 관계를 했다고 해서 막 사회적으로 나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요. 원래 과학적으로 조사된 거는요. 에이즈 환자와의 관계, 성관계도요. 감염률이 5% 미만이랍니다. 그렇죠? 체액이 섞였을 때 5% 미만. 어떻게 보면 5%도 무섭죠. 걸리면 끝장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와 에이즈 환자 그러면 직방으로 걸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조는 놈들은 내 피를 뽑아서 주입할 거야. 이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잠 정말 못 자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해롭진 않아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일종이에요. 치사율이 훨씬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종플루, 사스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는요. 이거는 뭐 신종플루나 또는 사스 같은 거는 저기 뒤에서 은진이 같이 있는데 뒤에서 콜록콜록 오면 다 걸려버립니다. 한 방에. 그렇죠. 에어본, 그렇죠. 공기중으로 전염되는 거. 우리가 신종플루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얘가 뮤테이션 돼가지고 뭡니까? 치사율, 모탈리티죠. 모탈리티 레이트. 치사율만 높아져 버리면은요. 그렇죠? 그때부터 무슨 얘기 나와요? 인류 멸망 얘기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신종플루가 이렇게 유행이 안 했다면은 인류에게 가장 큰 그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2단계, 2종이 있어요. 뭐요? 그렇죠? 에비언 플루예요. 그렇죠? 조류 독감이죠. 조류 독감은 공기 중으로 전염되지 않아요. 까다로워요. 그 조류의 체액이나 배설물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조류 독감 무서울까요? 그렇죠? 그 조류죠. 걔들이 날개가 있지, 날라다녀.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얼른 날아갔죠. 옛날에 일종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거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면은 반경 1km에서 발생하면요. 100km 다 태워버립니다. 바람 타고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즈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해로운 것보다는 innocuous, 해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만 불쌍한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에이즈 치료약도 있죠. 백신을 못 만들어서 에이즈 치료약은 있죠. 몰라요? 에이즈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근데 걸리면 끝장이에요. 이유는 무지 비싸요. 저번에 무슨 다큐멘터리 보니까는
한국 돈으로 에이즈 환자가 한 달에 약값으로만 뭐야? 한 1,000만 원 가까이 된대요. 그냥 조용히 가주는 게 낫죠. 그죠? 왕민폐죠. 약값으로 1,000만 원이면은, 그죠? 그래서 지금 국경 없는 의사회 있죠. 거기에서는 그죠? 카피약 있죠. 카피약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얘기를 못 하죠. 왜? 그 옛날에 브라질의 한 대학원생이 그 에이즈 제약회사에서 일하다가 그죠? 자기 나라 와서 브라질하고 지금 인도 두 나라가 그 에이즈 약하고 똑같은 모제약 만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정말 감염이 아니고 그 에이즈 환자 엄마 아빠랑 결혼해서 나요. 그러면 걔는 그냥 에이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로 죽고 막 이럽니다. 그런 아프리카에다 모조약을 막 그렇게 국경의사에서 배포하고 있는데 그거 왜 에이즈 약이 그렇게 비쌀까요? 특허권 때문에 그래요. 제약회사 특허권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겁니다. 원가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럼 그 특허권을 국가에서 뺏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못 뺐죠. 이유는. 걔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건데 그거를 강제로 뺏어버리면요. 앞으로 신종플루나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그죠 생겨났을 때 어떤 제약회사도 자발적으로 그죠 그거에 대한 백신과 치료약을 만들려고 투자를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적으로 권리를 보장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딜레마인 거죠. 딜레마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너센트라는 단어 쉽죠? 결백한, 순진한 또는 우리가 무죄란 말로 많이 쓰는 거죠. innocent. 인터네이슨이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서로 죽이는 겁니다. 네이슨이 아까 킬이라는 의미도 있었죠. 서로 죽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죽이는 네 분이 가족끼리 죽이는 그래서 전에 이런 단어 기억나세요, 여러분요? 한번 했었죠. Flattery, brothers, 형제가 서로 죽이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었죠? 동족 상잔의. 우리나라 코리아노얼. 한국전쟁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죠. fratricide. 이것도 이런 뜻이죠. 그럼 pernicious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로운 겁니다. 치명적이고 해로운. 이게 표지어죠. pernicious. 그 다음 단어 perpetual에 PET 동그라미 치면 이거 알죠? PET가 pursue, seek, 추구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가장 쉬운 단어가 뭡니까? 그 밑에 정리된 단어 중에 두 번째 단어 보면은 compete라는 단어 제가 설명했었죠. 하나의 가치를 여러 명이 동시에 추구하면 그게 경쟁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단어가 competition, 경쟁, competitive, 경쟁적인. 그리고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competence, 경쟁력과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럼 맨 위에 있는 건 뭡니까? petition, 이게 뭐 하는 거죠? 국가에 가서 이거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추구하는 겁니다. 청원, 탄원. 쭉 밑에 가니까 appetite. 어떤 음식을 보고 그걸 너무 먹고 싶어 해서 졸졸 따라다녀요. 식욕, 욕구, 욕망. 그래서 appetizing, 식욕을 돋구는. appetizer, 식욕을 돋구는 음식. 그래서 우리가 appetizer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전체 요리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나오는 요리 같은 거 appetizer, 디저트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요. 그렇죠? 그 다음에 perpetual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perpetual은 퍼가 뚫으니까 처음부터까지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속적인이에요.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동사가 되면. 지연, 무슨 뜻이에요? perpetual이 영원한 거면은 perpetuate는 무슨 뜻입니까? 호윤. 모르는군요.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적을 이유도 없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기 잘 나오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학생은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지 아는 학생이 있어요. 얘는 R이고요. 얘는 U예요. 알겠습니까? perpetual의 동사는요. 밑에 있는 게 perpetuate입니다. 이게 영속화시키는 거고요. 위에 있는 perpetuate는 무슨 뜻이죠? 어떤 범죄나 행위를 저지르다. 그렇죠? 어떤 짓을 저지르다. 그렇죠?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perpetuate.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단어 모양 상당히 비슷하니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persecute요. 여기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 있군요. SCU. 그렇죠? 나중에 보면 이게 SCQU 이렇게 들어가도 둘 다 이게 뭡니까? 나온 것처럼 to follow예요. follow가 뭐죠? 뒤따르다. 그럼 여기서 가장 좋은 단어는 뭐죠? 끝에서 두 번째 정리된 거예요. consecutive라고 그러죠. consecutive. 그래서 계속 뒤따라 나오는 연속적인 거예요. 계속 뒤따라 나오는 연속적인.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랑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hound. 원래는 명사였었죠. hound. 명사할 때 hound가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이런 게 있죠. Greyhound. A-Y 다 씁니다. Greyhound. 이게 뭐죠? 보통 A를 많이 쓰긴 합니다. Greyhound. 미국 그 버스 같은 데 보면은 버스에 긴, 그쵸. 쭉 다리 뻗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있죠. 사냥개 이름입니다. Greyhound. 사냥개 이름이에요. 하운드개예요. 하운드종. 그렇죠? 사냥개인데 이 사냥개 뭐 하죠? 먹잇감을 죽어라 집요하게 따라다니죠. 그럼 도망가는 사람 괴롭죠. 그래서 이 하운드라는 단어는요. 그렇죠? 사냥하다, 추적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냥하다, 추적하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까지 가요? 괴롭히는 겁니다. 누구누구를 계속 따라다니면 그건 괴롭히는 거예요.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persecute 뭐 하는 거죠? 처음부터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박해하다. persecution. 그리고 이런 단어 한번 보실래요? persecute가 무슨 의미라고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persecute. 근데 이 단어는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많죠. prosecute. 이건 뭐죠? 밑에 뭡니까? 이건 기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우리가 맨날 그 한국 검찰 얘기 나오고 검찰청에서는 검찰총장 이런 얘기할 때 하얀 깃발에 그쵸? 마크 그려주고 뭐라고 써있습니까? Prosecutor's Office 이게 뭐예요? 검찰청이라는 뜻이에요. Prosecutor 검사란 뜻입니다. 검찰. 그래서 이 모양만 요 발음도 거의 비슷해요. Persecute, Prosecute 그쵸? 요 두 단어 혼돈하신 맛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 단어가 나와 있어요. Executive, Execute 재밌죠 이것도? 왜 재밌냐면요. 이게 동사형이고 이게 형용사형인데 동사형, 형용사형인데 이거 발음은 execute고요. 이건 어떻게 하죠? executive죠. 이 동사의 의미로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게 뭐죠? 첫 번째가 실행하다, 집행하다. 그렇죠? 어떤 걸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행하다는 단어라는 건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어디서 많이 봤었죠? 컴퓨터 확장자 보면은 EXE로 끝나는 확장자명 있는 거 있죠. 그 파일이 뭡니까? 프로그램 실행 파일이죠. 그렇죠? EXE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서 잘 나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사형 집행하다로 무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executioner, 그럼 뭐 하는 애예요? executioner. 사형 집행인이라는 뜻입니다. 사형 집행인. 근데 밑에 있는 executive는요, 형용사 할 때 무슨 뜻이죠? 어떤 경영의, 운영의, 경영의, 운영의, 집행의. 그래서 보통 집행과 경영이지만 주로 경영진의, 운영진의 이런 의미로 많이 써요. 그래서 명사가 되면은 경영진, 운영진이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경영진, 운영진. 그렇죠? 임원급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경영진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CEO. 이게 뭐의 약자죠? Chief Executive Officer. 그냥 Executive만 써도 임원진, 경영진을 얘기하고 그 경영진 중에 가장 높은 최고 경영자를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이렇게 쓰죠. 됐습니까? 세쿠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persevere의 severe. severe란 단어는 정리된 거에 맨 마지막에 있죠. 엄격한, 단호한, 고통스러운. 이게 severe예요. 그럼 persevere는 이 severe한 걸 다 견뎌내는 게 persevere, 참다 견디다. perseverance, 이거를 견뎌내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인내력 있는, 인내력. 이게 perseverance죠. 요 단어도요. 이걸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severance, 이거는 severe에서 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이 단어는 원래 이거죠. 이 severe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렇죠? severe는 이렇게 하나의 통단어고요. 위에 있는 sever는 동사는 무슨 뜻이죠? SE가 무슨 의미라고 했었습니까? 분리 탈락. 그래서 sever, 그러면 절단하다, 그렇죠? 끊어버리다, 자르다, 그렇죠? 단절하다. 이게 sever예요. 그래서 severance는 이거의 명사형입니다. severance. 이 단어도 굉장히 한 2년 전인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단어죠. 이유는 무슨 메디컬 호러 무비였었는데요. 막 의사들이 환자 목 자르고 다리 자르고 막 이렇게 죽여가지고 막 피 뚝뚝 흘리고 들어가는 영화 포스터가 있고 밑에 그거 보신 적 있어요? 그 포스터요? 막 의사들이 사람 죽이는 포스터 있고 옆에 써 있었죠. 뭐라고? 세브란스. 영화 제목이요. 그렇죠?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에서 소송 걸었죠. 가처분 소송. 이거 광고하지 마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의사들이 환자 죽이는 사진 그 밑에 세브란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펠링 똑같습니다. 하필이면 연대 세브란스 병원은 바보도 아니고 왜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 잘라버려, 절단시켜 이런 걸로 했을까요? 수술 많이 하려고?
아주 우연의 있을 코인시던스죠. 세브란스 병원 그 했던 처음에 의사 이름이 연희 전문하고 세브란스 박사 둘 합쳐서 세브란스죠. 사람 이름이었던 건데 스펠링이 우연히 일치로 똑같았던 겁니다. 세브란스요. 그렇죠? 됐죠? 그다음에 퍼시스트는 스탠드 많이 봤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퍼시스트, 퍼시스턴트. 인시스트 이때 이는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온, 지속의 의미라고 그랬었죠? 고집하다. 인시스턴스, 리지스트 저항, 리지스턴스 저항 반항, 서브시스트 기억납니까? 그렇죠? 아래 떨어져도 죽지 않고 서 있는 거 생존하다, 먹고 살다. 서브시스턴스 생존. 이 서브시스턴스가 생존이라는 뜻인데 복수형으로 많이 쓰면은 사람을 근근히 버텨서 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생활필수품, 그렇죠? 생필품 또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필수 식량 이런 의미가 서브시스턴스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됐죠? 시스트 이거 말고도 우리 컨시스트, 어시스트 이런 걸 많이 했었죠? 시스트요. 넘어가 보죠. 이것도 굉장히 많은 어원이라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적어드리지 않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접할 겁니다. 스펙트라는 단어요. 보는 거죠. 바로 밑에 보면 무슨 단어 있죠? 스펙타클. 광경인데 그냥 광경보다 우리가 멋진 장관, 경관 이런 것들 스펙타클이라고 얘기하고 S가 붙이면은 뭡니까? 분화복수에서 무슨 의미가 되죠? 스펙타클즈, 글라시스 뭐죠? 안경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스펙타큘러. 그렇죠? 멋진 장관의 구경거리. 프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쳐다보는 거 프로스펙트. 그렇죠? 전망 예상. 리트로스펙트. 그렇죠? 회상회고. 회상하다. 동사로도 쓰이고요. 리트로스펙티브 회상의. 그런데 법률 용어로 소급 입법의 소급력을 가지는 요 의미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원래 소급 입법이 무슨 의미입니까? 소급력을 가지는 게 뭐예요? 원래는 소급 입법이라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다시 말해서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죄형 법정주의 맞아요. 그렇죠? 이거에 위배되는 거죠. 헌법상 위헌적인 겁니다. 소급 입법은 못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 없으면 뭡니까?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그 죄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짓도요. 그렇죠? 설마 그런 짓을 할 거 사람들이 예측 못했으면요. 그렇죠? 그걸 거꾸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법률 용어에서 어떤 얘기가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믿는 법적 정의와 법조인이 생각하는 법적 정의는 일치해요, 틀려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대학생이요. 용비 마련하려고 유치원생 납치했습니다. 그래서 몸값, 랜섬이라고 그러죠. 몸값을 요구하다가 부모가 신고해서 현장에서 몸값 받다가 체포됐어요. 그래서 담당 수사관들이 신문해가지고선 알아내려고 그러는데 얘가 뭔 짓 했죠? 자기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는 재판장에서 받을 거야. 나는 죄진 거 없어. 근데 그냥 사건이 아니고 무슨 사건이죠? 유괴 사건이에요. 그 유괴 전담반 그 팀장이 생각하기에 12시간 이내에 그 애를 구하지 못하면 걔는 사망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걔가 현장에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니까 어떻게 했죠? 부하들한테요, 시켰어요. 형사들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불법적으로 상관없으니까는 입을 열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경찰서 뒤에다 놓고서 막 패고 고문하고 막 이래서 알아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애를 있는 데 찾아갔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결말을 내주지 않겠습니다. 찾아갔는데 애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게 그 유괴범이 뭔 짓 했습니까? 자기 수사 형사들하고 그 수사반장 그 대상으로요. 소송 걸어버렸어요. 불법적인 고문에 의해서 그렇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자기 인권 침해됐다고요. 독일이 들끓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유괴해서 애를 죽여놓고 거기서 또 자기의 권리를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 나죠. 그런데 그 소송이 받아들여졌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온 국민이 난리 났어요. 그 수사관, 진짜 어떻게 보면 국민이 원하는 수사관은 그런 형사다. 왜? 자기 그 옷벗을 생각하면서도 애를 구하려고 그죠? 도박한 거잖아요. 진정한 국민의 경사회에서 난리가 났었죠. 독일 법원 어떻게 판정했을까요? 그죠? 파면시키고요. 실형 때렸어요. 4년인가 5년 때려버렸습니다. 그거 지휘했던, 불법행위 지휘했던 애 잘렸어요.
온 국민이 막 판사들한테 난리가 났었죠. 막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죠? 근데 독일 법원은 밀어붙인 겁니다. 왜? 그 특정한 케이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뭡니까? 불법행위, 수사상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면 뭐가 돼버려요? 그게 선례가 돼버리죠. 얘네 때리면서 야 괜찮아 임마 네가 죄인이기만 하면 맞아도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불특정한 피의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독과수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 방법이 잘못됐으면 결과가 오라도 그 결과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그 열매도 독이 있건 없건 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단이 잘못됐으면. 우리나라는 이런 법적 안정성이 좀 위험하죠. 국민의 화문은 막 흔들리죠. 판사도 활 맞고 막 이러는데, 그쵸. 겁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걔네는 유지한다. 이 약강에서 이 소급입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소급입법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얘기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건 뭡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나 친일파들의 그 재산이, 그렇죠? 그 친일파에 가서 받은 땅 가지고 지금 엄청난 재산을 부풀려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정서 다 뺏어버려. 맞아요. 맞긴 합니다. 근데 그 굉장히 사회 정의로 보면 맞는 거지만요. 법 정의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얘가 옛날에 친일파가 할아버지가 모았던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그 땅 투기해가지고서 몇백억, 몇천억의 재산가가 됐어요. 그러면 1,000만 원만 뺏어요? 그러면 이자 곱해가지고 1,000만 원에서 뭐 그 30년 지났으니까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뭐 한 5억 되니까 5억 내놔래요? 몇백억 부자가 돼 있는데 다 뺏어버려요? 그럼 마음에 안 들다고 나중에 뭡니까? 법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 있던 거 다 들춰내가지고서 다 처벌할 수 있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수사반장은 여러분 찝찝하죠? 불쌍하죠? 불쌍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왜? 다 살고 나왔어요. 근데 영웅이죠? 그렇죠. 경찰 그만두고 국회의원 됐나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죠. 엄청난 그 몰표를 받아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죠. 들어갔다 나오면은 영웅 되죠. 그래서 훨씬 더 결과는 잘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많아 이런 거 보면 소급입법이나 뭐 불법적인 건데 우리나라 법은 약간 조금 하나 뭘 생각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적 있는 거 알아요? 옛날에 무슨 전교조 여선생님이 기간제로 교사 생활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소송 걸었죠. 회식 자리에서 교감 선생님이 뭐 박 선생 뭐 하는 거야? 옆에 앉아서 젊은 사람이 가서 교장 선생님 옆에 가서 좀 잔도 따르고 좀 즐겁게 좀 해봐. 그래서 재밌게 좀 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좀 술 좀 따라드리고 좀 재롱 좀 부려야지 뭐 하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선 그거를 소송 걸어버렸죠. 그래서 그게 계속 2심, 3심 가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결하는데 어떻게 났어요? 그냥 이유 없음. 그렇죠. 각하 때려버렸죠. 그래서 여성단체들이 막 말이 많았죠. 뭐 퇴보적인 거다. 솔직히 제가 그 술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몰라요. 누가 오반지. 솔직히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여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나이 차이가 뭐 20살이 뭐예요? 20살이 뭐예요? 20대고 60대 가까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 났는데 이게 정말로 성희롱이었었는지 직장 내 성희롱이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나라 정서상에 윗사람에 대해서 우리 남자들 그러잖아. 야, 이 신입사원 임마 이 사람 옆에 가서 임마 노래도 부르고 임마 네가 기쁨 줘야지 그러면 이 사람 노래 부르면 뒤에 가서 춤춰야 되고 막 그쵸? 인격 모독 이러지만은 하잖아요. 윗사람에 대한 예우라고. 그 예우 차원을 이 여선생님이 너무 과도하게 받아들인 건지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주변 정황상 이거를 성적 희롱감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비슷한 예가 아주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런 예가 있었어요. 더 황당한 예가 있었습니다. 쇼핑몰에서 엄마랑 그 딸이랑 유치원생 딸이랑 둘이 쇼핑하고 있다 엄마가 옷 좀 볼게 하고 이렇게 꼬마가 서 있었는데 지나가는 정말 노인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꼬마가 혼자 놀고 있으니까 너무 귀여워서 뭐 엉덩이 두들기면서 어이구 귀여워 엄마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귀여워 죽겠네 그래서 볼에다 뽀뽀했어요. 엄마가 그거 목격해서요. 그 할아버지요. 아동 성추행으로 고발해버렸어요.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실형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좀 너무 오바죠. 너무 심하죠. 근데 그때 법원의 판단은 그거예요. 그렇죠. 항상 기준은 객관적이고 이런 거는 굉장히 다 주관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예요? 약자의 입장의 주관이 가장 그렇죠. 법이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주관성 이거를 법률적 판단을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모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학생들이요. 나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야. 근데 이쁘다 오늘. 근데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 그럼 걔는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난 아무 의미 없이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너무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말을 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렇죠. 그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나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렇죠. 약자 입장에서 약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는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법 목적적으로 타당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퇴보적인 거였었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요. 특히 성과 관련된 그런 섹슈얼 하라스먼트라고 그러죠. 성희롱과 관련된 것들은 좀 강하게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점점 강해질 거예요. 강해질 겁니다. 소급 입법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죠?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쌈입니다. 우리가 일사부재이라고 그러죠. 더블 재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죄진 게 있으면은 모든 국민이 옛날에 죄진 거 까발려줘서 내가 그렇죠. 넌 땅땅땅 그래서 3년형 그래서 3년 살고 나왔어. 근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야 법이 바뀌었는데 3년 가지고 안 됐는데 다시 들어와 7년 더 살고 나와 막 이러면은 그렇죠.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스펙트가 밑에 있는 스피하고 똑같은 어원이에요. 스펙트나 스피나. 근데 재밌는 게 표제였는 퍼스피케이셔스 밑줄 치고요. 그 밑에 있는 퍼스피큐어스 밑줄 쳐보세요. 모양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잘 물어봅니다. 근데 퍼스피케이셔스에는요. 중간에 CACI 있죠. 그 케이셔스 할 때 이 K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케이퍼보 능력이에요. 무언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퍼스피케이셔스예요. 알겠습니까? 무언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퍼스피케이셔스고요. 밑에 있는 퍼스피큐어스는요. 무언가가 꿰뚫어 보이는 그래서 명쾌한. 밑에 있는 단어는 뭐랑 유사하죠? 퍼스피큐어스, 컨스피큐어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퍼스피큐어스보다는 컨스피큐어스를 훨씬 더 많이 쓰는데 그렇죠? 시험 문제는 퍼스피케이셔스하고 혼동하게 하려고 그렇죠? 퍼스피큐어스라는 단어를 시험 문제 잘 낸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단어도 알죠? suspicion. 이게 의심이죠. 아래서부터 훑어보는 거. 이거의 동사형은 어떻게 됩니까? 스펙트가 들어가죠? suspect요. 그래서 suspect. 그렇죠? 용의자. 그건 suspect. 그렇죠? 의심하다. 됐어요? 그 다음에 pervade라는 단어의 vade. 근데 나게 vague 다 변합니다. 이 vade가 가는 건데 pervade는요. 처음부터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며드는. 어디로 관통해서 스며드는, 퍼지는, 배어드는, pervasive. 널리 스며드는, 널리 미치는, 스며드는, 만연하는, pervasive. 괜찮죠? 아까 뭐랑 비슷해요? permeating.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안으로 스며드는 건데 pervade는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게 쫙 우리 preval이라는 단어 알죠? prevalent. 만연한. 그렇죠? 이런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evade는 밖으로 피해 나가는 거죠. evade, avoid. inevitable, evit가 피하는 건데 inevitable. 불가피한, unavoidable. invade.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니까 다정. 뭐죠? 침입하다. 맞아요? invasion. 민정. 보고 있죠? 너무 미동이 없는 것도 불안합니다. 특히 앞머리 긴 여학생들 그거 다 속에 미동이 없으면 제가 감이 안 와요. 감이. 그렇죠? invasion. vagabond. 여기저기 그렇죠? 걸어다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방랑자. 랜드로버. vagabond. 그렇죠? extra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extra 동그라미 치면요. 그렇죠? outside. 밖에 이런 의미도 있고요. excessive. 과도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extravagant는 지나치게 간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밖으로 낭비하는 사치스러운 것도 있고 터무니없는 지나친 과도한 이것도 extravagant예요. 과도하단 말은 우리 많이 들어봤었죠. 궤도를 벗어나요. 그렇죠? exorbitant라는 단어 있었죠. exorbitant요. 됐어요? invade 참 오래간만에 보는군요. 제가 여러분하고 별로 이렇게 세대 차이를 못 느낀다고 저는 느끼고 싶어요. 그냥 저 같은 컨템포러리 동시대를 살아간다고 느끼고 싶은데 정말로 유일하게 야 이거 세대 차이 정말 난다 같은 게 어느 파트인지 아세요? 뭐 음악이 뭐 막 자주 들으면 되죠. 뭐 걔네 진짜 빨리 랩하더라고. 아웃사이더인가요? 걔네들 정말 빨리 하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내가 한번 따라해볼까? 이것도 연습을 해서.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그냥 뭐 관심 있으면 다 같은 동시대이죠. 그냥 뭐 숫자에 불과하니까 그냥 같이 관심 있었는데 제가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야 이건 아무리 따라해도 내가 절대로 못 따라가겠다. 이게 무슨 파트인지 아세요? 오락이에요. 오락. 그거는 정말 세대 차이 느끼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오락실 갔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할 수 있는 오락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거 재밌어 보이게 앉았다가 조금 하다가 그냥 끝나고 나왔죠. 왜? 그게 아마 스트리트 파이터였을 거예요. 저 처음 해봤어요. 재밌을 것 같으면 막 그러니까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난다. 그때 조금 있다가 갑자기 뉴 챌린저를 뜨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막 무지 패고 끝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때가 뭐야? 여기 봤더니 건너편에 막 초등학생 같아요. 씨 웃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오락이 없어 막 애들 사람들 하는 거 구경마다 나온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달리다가 왜냐면 제가 갑자기 이 단어가 떠오르면 invade.
여러분은 그 전자오락의 시초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테트리스요? 테트리스 말고 아주 옛날에는 갤러그라는 오락이 있어요. 갤러그. 알아요? 갤러그. 막 팔에같이 해서 막 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이 인베이더라는 게 있어요. 인베이더. 오락실 앞에, 문방구 앞에 이렇게 조그만 박스 인베이더에서 외계인들이 침입자, 외계 침입자, 딕 내려와요. 그럼 그 블럭 뒤에 숨어서 막 총 쏘고 숨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걸로 갔다가 틱틱틱 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블럭 깨지면 나중에 게임 오버 끝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인베이더를 처음으로 오락하고서는요, 그 다음 세대가 갤러그였어요. 그죠? 첨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 인베이더는요, 흑백이에요. 근데 칼라 효과를 주려고 이렇게 셀로판을 노란색, 빨간색에서 그렇게 칼라 효과를 줍니다. 근데 인베이더는 방법이 없어요. 조이스틱 하나가 버튼 하나뿐이 없었거든요. 쏘는 거. 갤러가 나왔는데 이게 어때요? 조이가 이게 옆으로만 움직이게 아니고 아래로도 움직이고 버튼 하나가 두 개야.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옆에 거 누르면 빵 폭탄 터지면서 살아나요. 그렇죠? 야, 정말 저희 한번 오락실 같은 버튼이 8개야. 야, 이걸 어떻게 연습해도 못해가지고. 근데 그 오락보다 제가 더 놀랐던 건 그 오락실에서 뭘 보고요. 한 여중생 한 중학교 3학년쯤 되는 여자인데요. 그 뭐죠? 손으로 하는 DDR 있죠? 와, 그거 거의 신의 경지더라고요. 막 신의 경지에서. 야, 세대 차이는 그냥 절대로 그렇게 못하고 아무리 연습해도 그렇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여자는 혼자서 막 뭐 다 거기 휩쓸고 다니더라고요. 막 구경하는 애들도 있어요, 옆에서. 막 손으로 디디라고 옆에 가서 또 손으로 치는 막 드럼 같은 거 하는데, 그렇죠? 거의 신의 경지인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invader. 뭐라고요? 침입자입니다. 왜? 그 다음에, 서브가 아래라는 의미는 알죠? DE도 아래라는 의미지만 서브는 그렇게 나쁜 의미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DE처럼 제거 박탈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jug라는 단어가 있는데 jug가 bind join인데요. 이 묶어주고 결합시키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결혼시키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subjugate, 이 subjugate, 그렇죠? 그래서 자기 위쪽으로 결합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밑에다 놓고 종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시키다, 그렇죠? 정복하다. 이게 subjugate, subjugation. 근데 그 다음 단어 되게 중요하죠. conjugate라는 단어 여러분들이요 문법 시간이 아니면 뒤에 있는 단어 있죠. 그렇죠? 두 남녀를 결혼시키다, 결합시키다는 그렇죠? 결혼시키다는 의미가 가장 좋아요. 근데 동사 활용에서는 이 동사가 어떤 주어랑 결합하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그렇죠? he랑 결합하면 is가 되고, 그렇죠? you랑 되면 are가 되고. 그래서 동사 활용 변화하다. 그렇죠? 주어와 호응하는 단어에 따라서 동사가 변하는 것도 conjugate라는 의미도 쓰입니다. conjugal 이건 거의 대부분 혼인의, 결혼의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nuptial 이런 단어인데 일단은 conjugal 정도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MIS, miss, send 보내는 거요. 했었죠? 우리가 mission, missionary, 그렇죠? emissary 하면서 그렇죠? 아래쪽으로 보내는 거니까 뭡니까? 복종시키는. 밑에 submit에서 나온 겁니다. 이 submit은 여기 나온 것처럼 종속시키다는 뜻고 맨 뒤에 뭐 있어요? 제출하다 있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가 종속시키는 거고요. 내 밑으로 넣는 거에 종속시키는 거고 submit은 제가 왜 제출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답안지 내세요. 그럼 여학생들 다 어떻게 내요? 주세요. 그럼 안 주고. 됐어요. 그럼 맨 밑에다 이렇게 넣죠. 맨 시험지 답안지 밑에다 이렇게 꽂아놓죠. 서브미트. 제출할 때. 그리고 그냥 넣어요? 그냥 넣어요? 턴인. 뒤집어서 넣죠. 그래봤자 나중에 계속 그러면 자기가 제일 위에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밀리고 매력에 올라오고 그럽니다. 이게 서브미트. 그래서 굴복하다는 의미와 제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issionary, emission도 우리가 emit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 알죠? emission, emit라는 단어. 이 emission이라는 단어는 요즘에 굉장히 잘 나온 단어입니다. 시사용어로. 왜? 그렇죠? emission trading이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CO2 emission trading에서 그렇죠? 탄소 배출권 그렇죠? 무슨 교환 이 제도 때문에 환경 문제. 그 얘기는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독해 시간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것도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고차원적으로 돌아가는 무슨 하이 폴리틱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대랑 똑같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내셔널 월드 뭡니까? environmental pollutant 누구예요? polluter 누굽니까? 환경을 파괴하네요. 우리 짜증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매달 오죠? 누구예요? 중국이요. 엄청나게 환경을 파괴합니다. 환경의 오염이라는 건 국경선도 없어요. 그래서 막 넘어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돼. 니네 이러면 딴 나라 다 피해보잖아. 중국 뭐라고 그래? 됐거든. 그리고 계속 오염시킵니다. 그럼 선진국도 얘기 뭐예요? 제재하겠다. 그런 식으로 무역 제재 주겠다. 중국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요. 중국 애들.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스포일러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중국의 입장 들어보면 골 때립니다. 중국의 입장이 이겁니다. 야, 왜 우리가 나쁜 거야?
걔네 입장은 이거예요. 엄마가 두 형제에게 야 사이좋게 방에서 놀아 형하고 동생하고 그러면서 나갔죠. 그런데 갔다 들어와서 방이 90% 이상 어질러져 있으면 니네 둘 다 죽어. 그리고 협박하고 나갔어요. 좀만 어질러. 근데 둘이 놀려고 그러다가 동생이 잠깐 잠이 들었어요. 피곤해서. 자다 일어났어. 놀려고 보니까 형이 89% 이미 어질러놨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야야 엄마 올 때 다 됐어. 엄마 90% 이상 어질러면 죽는다고 그랬거든. 어질러지 마. 그럼 동생 뭐라고 그래요? 배째 네가 89하고 나보고 더 이상 못 놀게 해? 그렇게 못해. 같이 죽자. 막 이러는 거죠. 아니면 내가 놀 수 있게 네가 좀 치워놔. 어떻게 보면 중국의 나름대로 입장을 보면요. 후발 그 산업국의 입장은 맞죠. 오존층을, 그렇죠.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이제 지금 막 개발하려는 그런 나라들이 이미 오존층을 파괴시켰나요? 아니면 바다를 이미 후진국들이 옛날에 어지럽혔나요? 아니죠. 이미 우리가 선진개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미국, 유럽의 이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미 환경을 어지럽힐 대로 다 망쳐놓고 이제 얘는 뭐야? 환경 문제에 신경 쓸 여유도 없어. 인민들을 배를 불려줘야 되는데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야, 더 이상 니네 어지르면 안 돼.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대체 못 받아들여. 그냥 어질릴 거야. 안 된다니까 진짜 위험한 둘 다 죽는다니까. 그러면은 우리 인민들 배부를 수 있게 니네가 이만큼 어질러서 얻었던 부를 우리한테 넘겨주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는 환경 문제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델리키트하게 꼬여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뭡니까? 92년도, 1992년도에 그렇죠?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있었던 뭡니까? 리우 서미트. 거기에서 그렇죠? 뭐였어요? 세계 정상들 모여서 뭡니까? 가장 유명한 말. Sustainable Development. 개발을 하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 그 다음에 교토 프로토콜. 그 다음에 반기문 장관 다음에 뭡니까? 발리 회담. 이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저기 스톡홀름. 맞나요? 코펜하겐 회담까지 해서 연결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가다 보면은 이게 어디서부터요? 발리서부터 이게 중국의 입장에 받아들여지는 거죠. 선진국일수록 탄소 배출량을 제한버리고요. 후진국일수록 탄소 배출권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후진국들이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할 수 있게? 선진국한테 팔 수 있게. 즉, 팔아버릴 수 있게. 그렇죠? 자기가 덜 공유를 오염시킨 대신에 선진국으로부터 그렇죠? 금전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는 그렇게 후발 그 발전국들인 중국이나 제3세계 입장을 반영한 거죠. 안 그러면은 그렇죠?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게 에미션 트레이딩의 개념입니다. 무슨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어 막 이 개념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개념이에요. 트랜스미트. 옮기는 거죠. 전달하는 거. 서마이즈. 위쪽으로 휙 훑어보면서 대충 어떨지 그렇죠? 추론하고 짐작하는 겁니다. 서마이즈. 이거 말고도 미스 많았었는데 제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여기 있는 것도 추가시키고요. serve order이 할 때 ordain. 이게 order. order는 무슨 의미 있죠? 질서라는 의미도 있고 명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어떤 의미를 쓴 겁니까? 서열과 순서라는 의미를 쓴 거예요. 그러면 순서와 서열이 뭐예요? serve.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열이 낮은 하급의 종속적인 또는 동사로 쓸 때는 누구를 서열을 아래로 종속시키다는 의미겠죠. 종속시키다. ordain.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성직자들도 그렇고 옛날부터는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바이샤, 아니죠. 바이샤, 수드라. 그렇죠? 처음부터 사람의 서열이 정해져 있다고 운명적으로. 우리라면 산홍공상 이런 식으로 정해진 서열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지우다. 어떤 계급과 계층을 운명지우다는 의미에서 ordain. 이게 운명으로 정하다, 명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고요. coordinate. 동등한, 대등한, 대등하게 하다. 두 개의 서열을 이렇게 서열을 순서를 맞추는 게 coordinate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coordinate는요, 그렇죠? 대등하게 하다, 균등하게 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뭐죠? 그렇죠? 양쪽을 조정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뭐 이따가는 머리, 한쪽은 요만한 머리 안 되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디네이터라고 얘기하죠. 조율하고 조정하는 거. 그래서 대등하게 하는 거고 조정, 조율. 또한 우리가 옛날에 생물 시간은 뭡니까? 뭐 유스타키오간, 달팽이간, 세반고리간 하면서 무슨 기관이 또 하나 있었죠? 전정기관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전정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몸에 균형 감각을 하죠. 그래서 coordination, 그 뭡니까? 균형 감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균형 감각.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감각 못 잡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하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지만 나 안 취했어. 누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나 안 취했거든. 멀쩡해. 누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취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하죠? 나 안 미쳐서 누가 많이 해요? 미친 사람이 하듯이. 어떻게 보면. 근데 술 취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안 취해서 제정신이야. 진짜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취해봐서 알죠? 왜 균형을 못 잡아? 그게 아니죠. 나름대로는 취한 상태에서 균형을 잡는 거죠. 똑바로 가고 있는데 이쪽이 올라오죠?
이쪽 보도블록 올라와. 그럼 자기는 안 넘어지려고 몸을 이렇게 기울이는 거죠. 이게 왜 올라오지? 이쪽에 올라와. 그럼 또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정상이 보면 왜 비틀거려? 그래서 잘 가다가 자기는 잘 가고 있는데 전봇대가 쓰러지죠, 자기 쪽으로. 받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를. 나름대로는 본인 당사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더 갑시다. 코디네이트. 좌표라는 의미를 되게 잘합니다. coordinate number. 좌표요. 좌표 뭔지 알죠? 부대에서 혹시 포병에 있었던 분 있어요? 포병? 포병 없었어요? 포병들은요, 사격 지점을 좌표로 알려주잖아요. 얘기하는데 좌표가 뭐야? 그러니까는 A3에 G4야. 그러면 그게 하나도 안 들려드려요. 그래서 클리어하게 얘기하려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죠? 1, 2, 3, 4도 포병 애들은 하나, 둘, 3, 넷, 5, 6, 이런 식으로 읽죠? 그리고 영어도 뭡니까? A가 아니고 알파, 브라보, 그래서 H, 호텔, G, 골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좌표를 불러줄 때 쓰는 용어입니다.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좌표 불러주듯이 맨날 뭐라고 그래요? B하고 D하고 헷갈리니까 뭐예요? 브라보. 그렇죠? 왜? 맨날 B하고 D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B, inner, bravo, vehicle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김다정, 이다정이죠. 이다정인데요. 그러면 이다경이요? 그러면 아니 이다정이요. 그러면 이다영이요? 이다정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정내미 할 때 정 그런 식으로 그렇죠? 걔네들 그렇게 하면 be in a vehicle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붙여줍니다. 그렇죠? 헷갈리니까 멀리서 통신 같은 거 할 때 안 되니까 그렇죠? 정내미 할 때 정? 그건 좀 예를 갑자기 들었는데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coordinate 뜻이 되게 많다는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까 이거 했었죠? 제가 sequ도 있지만 sequi 이것도 follow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럼 두 번째 밑에 두 번째 정의다 보면은 sequence라는 단어가 following 연속 뒤따라 나오는 게 sequence예요. 그러면 이후에 뒤따라 나오는 게 표제어인 subsequent 이후의 나중에 subsequently 이후의 나중에라는 부사죠. 그러면 consequent는 어떤 일이라고 그거에 대한 후속적인 결과물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결과물이 바로 뭐예요? 그 일을 하게 된 중요성과 동기죠. 그래서 consequent는 결과라는 의미와 중요성이라는 의미. 특히 근데 독해에서 무슨 의미가 더 잘 나와요? 중요성이라는 의미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of consequence 그러면 of importance, important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아무런 결실이 없고 결과가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consequent는 중요성도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됐죠? 나중에 secular 이런 것들 다 secu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subservient 할 때 serve요. 봉사란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쉬운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더 헷갈려요. serve가 봉사하는 거 말고 무슨 의미 있는데요? serve. 뭐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뭡니까? 오늘 식사는 내가 serve할게 식사를 제공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serve요. 또는 어떤 목적이나 그렇죠? 동기에 부합하다. 그거를 충족시키다. 이것도 serve예요. 됐어요? 봉사 가지고서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한국말로 해석할 때 serve요. 그 상황에 맞게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에 적합한 걸로. serve the purpose 뭐예요? 목적에 부합하다. 그렇죠? 됐어요? 그런데 이 serve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subservient는 위에서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뭡니까? 비굴한 거죠. 아첨하는 거죠. 밑에서 알랑방구 끼는 거죠. subservient. servile 비굴한 노예 같은. 그다음에 servitude 이렇게 비굴하고 노예 상태에 있는 servitude 상태죠. 그럼 한번 다시 한번 갑시다. 여러분 이 serve도 어렵지만 더 헷갈리는 건 한국말로 이 serve의 명사이 뭡니까? service예요. 그럼 service 뭔데? 그러면 서비스요. 그러니까 뭐야? 공짜요? 이러지 말고요. 그렇죠? 서비스 공짜. 밀리터리 옛날에 누가 그랬대죠? 이거 딜리버리 서비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딜리버리를 공짜로 주는구나. 딜리버리 서비스로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배달 서비스죠. 그럼 밀리터리 서비스는요? 군복무죠. 릴리저스 서비스는요? 종교가 우리에게 봉사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에게 봉사하는 거죠. 사역. 그래서 뭡니까? 예배란 뜻이에요. 릴리저스 서비스. 또 그렇죠. 어느 남학생은 립 서비스가 그러니까 입술만 서비스돼요. 이게 아니고 뭐야 이거는? 그렇죠.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게 립 서비스죠. 됐나요? 그 다음에 SID가 그 다음에 subsidiary 나와 있는 SID가 sit 앉는 건데 이 단어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면요.
그 정리된 단어 맨 위에 있는 거 subsidy. 오른쪽에 있는 단어요. subsidy가 보조금이죠. 왜? 밑에 앉아서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조금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 subside라는 단어 있죠. 이거는 아래로 가라앉다는 뜻입니다. subsidy하고 subside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subside는 가라앉는 거고요. subsidy는 보조금. 그래서 밑에 있는 subsidize는 이거는 보조금을 제공하다는 뜻입니다. 밑에서 주는 돈이에요. subsidize. 앉아서. 그렇죠? 맨 위에 표지가 보면 뭐냐요? subsidiary. 아래 앉아있는 사람 보조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죠? 모기업과 자기업을 얘기할 때 종속기업을 subsidiary 이렇게 얘기하죠. subsidiary. considerate는 지워버리세요. 이건 여기서 나오는 언어 아닙니다. reside 알죠? 뒤에 전치사 못 쓰죠? reside in 어디 거주하다. 그렇죠? resident 주민. 우리가 이거 말고 preside, president, 그렇죠? assiduous 이런 거 같이 했었죠? 그래서 근면한. 그 다음 단어 subsist. 이것도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쭉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눈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있는 coexistence, 함께 존재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죠? 공존. 코하고 하이픈을 찍기도 합니다. 함께 존재하는 거. exist가 그렇죠? 이 밖에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생존이죠. existence가 존재. 그래서 coexist는 같이 생존하는 공존. 넘어갔죠. 제형 1번 뭐죠? 막 머릿속에 있는 거를 떠올려 보세요. intercede요. 뭐요? A번에 mediate죠. 괜찮죠? intercept는 가로채다 했었죠? participate라는 단어 4번은 어디에 참석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데 뒤에 전사 못 쓰죠? in이요. 그 다음에 성모 succeed요. succeed요. 탈퇴하다. SE가 탈락이죠? 그럼 뭐가 좋을까요? withdraw. 그쵸? 탈퇴하는 것도 있고, 인출하고, 후퇴하고, 철회하고, 다 withdraw라고 했었죠? 근데 withdraw 하나만 더 얘기하면, withdraw에다가 n 붙이면요, withdrawn이거든요? 그러면 그 형용사는 어떤 의미로 많이 써요? 내가 뒤로 withdrawn 돼 있는, 내성적인, 그런 의미로 많이 쓰는 게 withdraw이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근데 C번도 문법 시간을 많이 얘기하죠. arrive가 뭐래요? arrive. 뭐죠? 도착하다. 뭐랑 비교해요? reach라는 단어가 있죠, reach. reach는 도착하다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arriv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사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요? at이 들어가요? in이 들어가요? 어떻게 그렇게 1357구를 알죠? at이에요? in이에요? at이에요? in이에요? 다이. at이에요? in이에요? 무슨 at이에요? at는? 둘 다 되죠? 둘 다 된다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arrive at은 좁은 곳, in은 넓은 곳. 문법적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너는 하고 alive는 at이나 in을 쓴다. 그러면 reach는 전치사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at 옆에는 뭐라 했어요? 비교적 좁은 곳에는 at을 쓰고 비교적 넓은 곳에는 in을 쓴다. 그러면 막 비교적 at은 좁은 곳, in은 비교적 넓은 곳. 그걸 어떻게 알아요? 비교적 넓은 걸. 나는 호연지기가 있어. 난 우주도 좁아. 그럼 걔는 항상 M만 쓰고. 나 연락 쪼잖아요. 내 방도 넓어. 그러면 alive in my room이에요? 통상적으로 뭡니까? metropolitan city. 대도시급 이상은 in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at을 써요. 알겠어요? at을 씁니다. 제가 얘기했죠. 통상적으로예요. 그렇죠?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래서 alive at Seoul 열람암상하죠. 서울 그래도 큰 도시인데 alive at Seoul. 난 서울을 무슨 그쵸? 지하철 역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alive in 서울이죠. 그렇죠? alive in 대구, at 대구. 대구 정도도 in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alive at the station, in the station, at the station 여기에 도착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모든 영어는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 항상 물어봐서 이렇게 물어보지만 선생님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거예요? 그 얘기 나오면 저는 무조건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이란 말은 없다. 왜? 무조건은 없어요. 여러분이 안 된다는 문법상에 다 예외 만들 수 있어요. 상황을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보니까 이너 서클이라는 영어 보니까 이너 스페이스인가? 저 몸속에 캡슐 타고 들어가서 막 여행해요. 그러면 나 지금 간에 도착했어. 간에. 너는 어디냐? 여긴 뭐 그렇죠? 맹장이야. 막 그러면 그때는 뭘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몸 인체 내부도 하나의 세상으로 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도시급 이상이라는 겁니다. emerge, emergence하고 emergency가 있었는데 emergency 무슨 뜻이었었죠?
여러분 그렇게 내가 emergency 하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위기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잖아요. 위기. 기억 안 나요? emergency 위기. emergency 나타남 출현. 그 다음에 지연 accept 뭐였어요? 받아들이다. 이것도 되게 웃겨요. 초대를 받다요. accept 써요? receive 써요? receive 써요? accept 써요? 여러분 맨날 속아요. accept, receive. 옛날 발음이랑 똑같죠. 모나리자 발음 어떻게 돼요? 모나리자, 리자, 리자, 뭐 이래요? 어떻게 합니까? accept하고 receive 다 씁니다. 의미 전혀 틀려요. receive invitation은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accept invitation이요. 초대를 수락한 거예요. 초대 받은 거하고 초대를 수락한 거하고 한국말 뉘앙스가 똑같나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받아들이다니까는 뭡니까? 그렇죠? take your invitation. 초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reject, 다시 해와하고 던지는 거 거부하는 거고요. vote, decide, 칼같이 딱 자르는 거 결정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5분 쉬었답니다.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